안녕하세요. 평생 꽃을 연구해온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꽃 기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소위 ABC 모델로 알려진 꽃 발달 기작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한번 이해가 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규칙이 라고 감탄하시게 될 것이고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화라는 게 무엇인지 약간 생략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잎을 만들어내는 단계, 이걸 영양생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계에서 꽃을 만들어내는 단계, 이거를 생식생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정단분절 조직 측면 부위에 지금 잎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측면 부위에 꽃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잎이 있어야 할 자리에 꽃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잎이 만들어지는 자리에 꽃이 만들어지는 단계, 그 단계를 생식생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화라는 현상은 발달 단계가 영양생장 단계에서 생식생장 단계로 급격하게 변화하게끔 하는 것이 개화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여드리고 있는 애기장대는 제일 바깥에 꽃받침, 안쪽에 꽃잎, 그리고 그 안쪽에 수술, 한가운데 암술,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로 이루어진 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꽃 기관,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이 다 만들어진 꽃, 그거를 완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잎이 되었건 꽃이 되었건 애기장대의 경우에는 정단 조직에서 기관이 만들어질 때 정확하게 137.5도 각대로 처음에 만들어진 잎에서 137.5도 꺾여서 다음 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137.5도 꺾여서 다음 잎이 만들어지고 한 방향으로 나선형으로 쭉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피보나치 수열에 따른 그런 잎의 배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에서 이런 피보나치 수열이 나타나는 현상 꽤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연은 수학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잎 배열과 달리 꽃이 만들어지면서 꽃기관이 배열되는 방식은 잎의 배열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이걸 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꽃받침은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제일 바깥쪽 동그라미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 안쪽 동그라미에 꽃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수술이 형성이 되고요. 한가운데 남는 것이 암술이 됩니다. 실제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꽃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부위가 정단분열 조직입니다. 이 돔형이고요. 돔형의 측면 부위에서 세포 분열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어떤 구조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로 나타나 있는 그 부분이 꽃받침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꽃받침이 이제 옆으로 쭉 벌어지면서 안쪽에 꽃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요 아래쪽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꽃받침 내장이 있고 꽃받침과 꽃받침 사이 안쪽으로 살짝 융기되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꽃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잎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은 수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은 수술이 4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지금 제일 바깥쪽에 있는 아래쪽 꽃받침을 떼어낸 것이고 꽃잎과 수술을 보여주게끔 지금 배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 꽃받침, 꽃잎이 형성되고 꽃잎이 채 커지기 전에 안쪽에 수술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가운데 남는 것이 암술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꽃기관 발달 단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런 꽃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지지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분이 미국 칼텍에 계시는 엘리엇 마이로비츠 교수입니다. 이분은 워낙은 초파리 이 유전학을 연구하시던 분인데 초파리에서 이제 일가를 이루신 다음에 연구 주제를 식물로 옮겨오시면서 식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관이 없을까? 그게 바로 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꽃기관 발달을 연구하시게 되면서 ABC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돌연변이를 시킨 다음에 꽃기관에 문제가 있는 돌연변이체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꽃기관에 문제가 있는 돌연변이체를 찾아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돌연변이체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지금 A, B, C 돌연변이체라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A 돌연변이체는 보시면은 꽃잎이 없다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죠.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꽃기관이 이게 꽃받침이 아닙니다. 색깔이 이제 녹색이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배낭들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걸로 봐서 이건 암술기관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지금 수술들이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암술이 있는 형태의 돌연변이 변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돌연변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자리에 꽃받침이 있는 자리에 꽃받침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리엔 꽃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꽃받침처럼 생긴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없고 수술 대신에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술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암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돌연변이체라는 놈은 보면은 꽃받침이 있죠. 그 안에 꽃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잎 안에 수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또 꽃잎이 나타나요. 그리고 한 가운데에 약간 녹색빛이 보이실 텐데 여기가 꽃받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성하게 많은 꽃잎으로 이루어진 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시돌연변이체입니다. 이런 꽃기관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리피라고 이름 붙은 유전자인데요. 리피 돌연변이체의 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리피라는 돌연변이체를 선발하신 분이 왜 리피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피 돌연변이체를 키워보면 초기에 이 꽃들이 한꺼번에 형성이 될 때 잎이 잔뜩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은 표현형을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이 돌연변이체를 선별하신 분이 이건 잎이 많아. 그래서 리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유전자의 기능이 나중에 이제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만 리피가 꽃기관 발달을 조절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들을 추동하는 파이오니어로서 작동하는 유전자이더라. 다시 얘기해서 꽃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리피이더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ABC 모델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 유전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작동을 하고요. B 유전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C 유전자는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작동을 하는 3개의 블락을 쌓아놓은 구조가 ABC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ABC 모델에 따르면 A 유전자가 혼자 작동을 하면 꽃받침이 만들어집니다. A 유전자와 B 유전자가 같이 작동을 하면 꽃잎이 만들어집니다. B 유전자하고 C 유전자가 같이 작동을 하면 수술이 만들어지고요. C 유전자 혼자 있으면 암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블락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A와 C 유전자의 기량작용입니다. A 유전자가 없으면 C 유전자가 전체 4개의 이 환에 이제 다 작동을 하게 되고, C 유전자가 망가지면 A 유전자가 안까지 확장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B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A 유전자와 C 유전자만 남게 되죠. 그래서 A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꽃받침, C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술로 된 꽃기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원리, ABC 모델을 마이어리츠 교수가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이 맞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지 되죠. 이후에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마이어리츠 교수가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ABC 모델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걸 입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다른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ABC 유전자에 의해서 꽃기관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중돌연 면회체를 만들었을 땐 뭐라도 하나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ABC 유전자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ABC 유전자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를 ABC 모델은 사실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과거 문헌에서 이 ABC 유전자가 다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이 제안된 게 있습니다. 그 가설을 괴테라는 파우스트로 유명한 그 대문호가 아마 그 당시 이 철학과 과학이 큰 구분이 없었을 때이니까 자연 철학자로서 자연계에서 자라는 식물의 형태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1790년에 에세이 하나를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에세이에 따르면 꽃은 잎이 변형된 형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그런 어떤 실험적 증거 없이 그냥 관찰을 통해서 이거 봤을 때 잎이 변형된 형태가 꽃기관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제안이 옳았다라는 것을 ABC, 세 개가 다 망가진 삼중 돌연 변이체를 얻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 개가 다 망가지게 되면은 모양은 꽃처럼 생겼는데 완전히 잎으로 만들어진 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괴테가 얼마나 대단한 자연 철학자였는지 이제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ABC 모델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A 유전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B 유전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C 유전자는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작동을 한다고 했으니 이 유전자가 실제로 발현되는 장소를 확인하면은 ABC 모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꽃기관의 발달 과정을 잠깐 다시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단분열 조직 청면 부위에 꽃받침이 막 형성되고 있는 상태, 요거를 꽃 발달 단계 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꽃 발달 3단계인 그 상태일 때 A 유전자의 발현, B 유전자의 발현, C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지금 빨간 점 혹은 노란 점으로 표시된 것이 유전자의 서열을 이용해서 RNA가 만들어진 그 RNA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A 유전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빨갛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B 유전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C 유전자는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 모델을 이렇게 분자생물학적으로 이제 입증을 하신 거죠. 사실은 ABC 모델은 애기장대를 이용한 마이어리츠 교수의 연구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거모초라는 식물을 가지고 영국에 있는 엔리코 코엥이라는 박사님이 비슷한 시기에 연구를 해서 이 ABC 모델에 의해서 꽃기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어리츠 교수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이어리츠 교수와 코엥 박사님이 같이 두 서로 다른 식물을 가지고 ABC 모델을 확립을 해 나가신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따라서 모든 식물의 꽃 기관은 다 ABC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본 식물은 완전화라서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을 완전히 다 갖추고 있는 식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꽃잎이 없는 놈, 뭐 수술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꽃기관 불완전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ABC 모델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딜풀과 식물은 꽃잎이 없습니다. 꽃잎이 없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비유전자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자리에서만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꽃받침, 그리고 수술, 암술 이렇게 만들어지는 꽃기관이 만들어집니다. 불완전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방식을 ABC 모델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튤립의 경우에는 꽃받침이 없죠. 꽃잎이 있고 그 안에 꽃잎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 암술은 안 보이긴 하지만 내부에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ABC 모델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비유전자가 첫 번째 자리까지 확장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쫙 확장이 되면 첫 번째 자리에 AB가 같이 작용을 하니까 꽃잎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자리에 역시 AB가 있으니까 꽃잎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 자리는 정상적으로 수술, 네 번째 자리는 정상적으로 암술이 만들어진 꽃이 튤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거의 모든 식물의 꽃들은 ABC 모델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게 완전화이건 불완전화이건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이 ABC 유전자들은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냐? 누가 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거냐? 그거를 20년대 말경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리피가 그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피는 꽃을 생성하는 마스터 레귤레이터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리피 유전자를 과발현시켜 보면은 포폴러의 경우에 꽃이 피려면 최소한 한 8년 정도는 자라야 꽃이 핀다는데 이건 지금 자라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꽃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꽃발달 ABC 모델을 쭉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꽃기관, 꽃받침, 수술, 암술은 ABC 유전자 홀로 혹은 두 개가 함께 작용을 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꽃기관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ABC 유전자는 다시 리피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이 조절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리피는 뭐 하는 거냐? 개화신호, 특히 플로리겐의 영향을 받아서 잎이 생성되는 장소에서 꽃이 생성되게끔 매개해주는 메스트 유전자가 리피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